지역 이슈를 속순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상반기 상동 홈플러스에 47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는 개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부천시는 상동 호수공원 내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기로 공공기업 협약까지 맺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천시가 독단적으로 시의회의 의결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의회 패싱 의도를 넘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김건 부천시 의원과 오세광 전국 매일신문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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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이 상동 홈플러스 부지에 지금 현재 홈플러스로 마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겠다는 건설 계획이 들어왔고 부천시가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어떤 일정으로 좀 진행될 예정인지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상동 홈플러스 매각설이 보도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4년여 만에 구체적인 이제 사업 계획안이 이제 발표됐는데 지난 1월에 승인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보면 이제 35,000여 부지입니다. 제곱미터 부지인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 936세대와 오피스텔 917세 실규모의 이제 계획을 했다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공기여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용적률을 이제 완화해줘가지고 오피스텔은 없애고 아파트만 1,836세대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과 이제 판매시설로 이제 건립될 예정인데 시는 이제 공공기여 이제 반영된 어떤 사업 계획안을 토대로 시의회 이제 사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의회 이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시의회에 상정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 착공해서 2030년 완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부천 시민들 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 관련해서. 예, 이제 부천시에 이런 건설 계획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자, 공공기업 협약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좀 먼저 핵심을 좀 짚고 들어가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이제 공공기여라는 것이 이제 부천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취득금액 20억 이상 혹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우리가 기부 채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사항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6월이죠. 집행부는 그 사업 시행자와 이 홈플러스 부지 관련해서 약 300억 이상이 되는 이제 금액에 대해서 기본 협약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요. 또 문제는 이 기부 찬합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의회 보고사항, 의견사항 전혀 없이 일단은 먼저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관련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2회 이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을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6월달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의회를 패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좀 자세히 좀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국장님, 지금 이게 의회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지금 시가 이걸 모르고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뭐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제 타지방자치단체 이제 감사 결과 공유재산, 공공기여를 통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이제 이렇게 지침이 이제 하자된 건데 행안부의 이제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은 건축 허가 및 건물 준공 이전에 이제 의결하도록 이제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 협약한 것 자체도 사실 법적인 어떤 절차를 위배했거나 절차상에 이제 하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부천시도 건축 허가 전에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이제 상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김건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해서 의회 패싱 논란이 이제 불거졌는데 향후에 부천시도 공공기여와 관련한 모든 협약 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이제 협약을 이제 체결한다는 이제 방침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공유재산은 사업 준공 전에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일부 이제 거수기 역할만 했다라는 어떤 불면 소리도 있었는데 부천시가 이번에 김건 시의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또 감사원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건축 허가 이전에 명문화한 것 자체는 정말 다행스럽게 이제 생각합니다. 최대한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이제 앞당기면서 시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 집행부의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의회는 아직 그런 식의 해석을 좀 수용하진 않는 표정인데, 네. 예,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앞서 이제 오세강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감사원 결과를 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사원 결과가 왜 나왔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 지자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불거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걸 해석이 아까도 오세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해석이 또 틀리고 또 예. 또 조례 해석이 또 틀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이 사건은 의회에 언제 제출해서 언제 의결을 받느냐의 시기가 틀리다. 그러니까 시와 사업 시행자가 서로 협약을 맺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허가 받기 전에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게 그 사건에 나와서 감사원에서는 결론은 시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그때 당시 감사 결과가 있었고 관련해서 공무원 문책까지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부천은 아직 이런 경우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시행자와 일련의 협약이 다 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 더 높게 해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뭐 층수도 높여가지고 기본 설계까지 했는데 의회 의결이 점점 늦어지다 마지막에 의결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예. 의회 의결이 안 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법적인 책임까지 부천시에 물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추락할 수가 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자와 이렇게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결할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예. 행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공기업 협약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시 예,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네.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했었나요? 뭐 한 대표적인 예로 한 서너 개만 말씀을 예. 드리면 지난 2018년에 삼양홀딩스 부지도 있었고요. 2021년도에 소사역세권 특별계획 부지도 있었고 얼마 전이었죠. 2022년도에 상동 주유소 부지 그 주차장 부지 만드는 것도 예. 마찬가지고 이미 다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한 후에 의회 의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모두가 먼저 사업 시행자와 기부채합의 협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케이스고 이번에 홈플러스 부지도 마찬가지겠죠. 예. 지금 이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지금 보니까 지금 평행선이에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의결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걱정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사실 뭐 지적은 옳다고 봐요. 예. 시 집행부에서도 우리 김건 시의원의 어떤 그 의회 패싱 관련해서 주장을 뭐 옳다라고 이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아까 이제 뭐 시의 논리는 예. 규정상 법 절차를 위배하지는 않았다. 건축 허가 및 준공 이전에만 공공기업 협약을 맺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송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주택사업 건설 계획이 실제로 의회에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또 바꾸면 되거든요. 사업 네. 제한을 또 바꾸면 되는 거고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문화한 게 아니고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협약이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없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부결됐을 경우에 사업이 이제 지연되다 보면 사업 시행자가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겠지만 사업 예. 시행자 입장에서도 부천시가 요구한 대로 또 부천시의회가 요구한 대로 어떤 절차라든가 또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사업의 다른 방안을 또 마련해서 충분히 그거를 제안하면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시에서 지금 오 국장님은 일단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에서도 이런 표정으로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좀 비슷한 이제 논리와 입장으로 이제 오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공공의 기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 피해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부 체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시의회라는 것은 그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집단입니다. 자, 기부 체납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받는 공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민 의견 수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던 시의원들에게 보고조차 없었고 의결조차 받지 않고 뭐 다른 곳에서 이걸 하겠다 집행부에서 뭐 소통 없는 일반적인 불통은 저는 이제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좋은 제안입니다. 이제 뭐 제안일 수 있는데 현재 사실은 부천시가 공공기여로 기부받는 어떤 시설들이 이제 업무 시설이 많이 있어요. 힐스테이트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대우 프로젝트 문해회관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대우 프로젝트가 마찬가지고 그 사업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시설을 기부받았습니다. 그 업무 시설을 지역 주민들한테 쓴 건 아니거든요. 뭐 광의로 해석한다면 지역 주민들 왜냐하면 시 공공의 청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무실 근린 생활 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로 뭐 협의로 온다면은 아니라고 보고 광의로 해석한다면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뭐 그런 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의 어떤 기부 체납 공공 기여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물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 쪽에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공기여 협약의 이제 목적물이 지금 컨벤션 센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상동호수공원에 짓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한 시각이 이견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죠. 어떤 시각들이 이견이 있습니까? 일단 먼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저희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기반 사업에 관련한 고시를 보면요. 기부 체납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 대상지에 짓거나 주변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운영하도록 이미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기여를 이제 상동 호수공원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는 것은 일단은 먼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도 묻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하겠어요. 그 홈플러스 부지에서 그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는 곳을 이제 사람 걸음수마다는 틀리겠지만 네이버에 이제 도보로 찍어보면은 왕복 40분 거리가 나옵니다. 그게 왕복 40분 되는 거리가 과연 주변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라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상동에서 호수공원까지 이용을 했을 때 보시면은 건너갈 수 있는 대로변에 육교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사거리 통해서 신호를 건너가는 방법. 이건 주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컨벤션 센터를 시에서 짓겠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고 해서 그 한번 집행부랑 이야기를 몇 번 나눴었는데 이제 집행부의 답변은 좀 얼토당토하는 답변입니다. 부천시에서 행사할 공간이 없어서 행사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컨벤션 센터를 행사할 공간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왔던 아트센터도 있고 뭐 우리 시민회관도 있고 구청도 복원했지 않습니까? 곧 부청도 있고 시 안에 행사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행사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행사를 못한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옆에 보면 만화박물관 부지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센터에 부천시 행사할 장소 짓겠다라는 것도 좀 저는 이게 왜 짓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영상문화단지 지금 개발 사업에도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라고 하면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면적이 그래야
제대로 된 컨벤션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8,000제곱미터도 안 되는 소규모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컨벤션 센터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에서 이 단어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뭐 어린이 도서관과 뭐 대회의관 정도로 이 컨벤션 센터라는 이야기를 이제 집어넣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데 뭐 목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뭐 상동 영상단지 계획이나 인근 도시 계획에 예. 컨벤션 센터 계획이 있다는 이 이야기도 좀 중복성이 이미 있네요. 사업 제안에 상동 영상문화단지 예. 사업 제안에 이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는 제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상동 영상문화단지 뭐 지금 언제 개발할지 영상단지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부진에 이제 아마 기부 체납은 이제 우리 김건 시의원님께서 예. 사실 그 지역의 인근에 이제 공공 어떤 시설물을 공공기업 받아야 되는데 상동 호수공원까지 가려면 뭐 40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동 지구 내 법적으로는 상동 지구 단위 구역 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저는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행사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행사 공간을 호수 공간에 이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호수 공원과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전시장, 뭐 교육장, 뭐 어린이 박물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와 어떤 사업 시행자의 어떤 협의 내용들이 이렇게 뭐 서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설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 부지에 그 시설이 들어온다면? 자, 아까도 오세영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 대로 사업이 한 4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네. 그 사업 장소가 상동역 사거리에서 가장 차가 많이 막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 건 정말 상동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겠죠. 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본인들이 4년 동안 피해를 받고 사는 공사 중에 그 먼지와 차량 정체 그리고 이 흔히들 이렇게 차량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아, 이거 홈플러스가 원래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홈플러스가 빠지고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 정체는 뭐 많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홈플러스가 잠시 빠졌다가 다시 입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 정체율이 더 높아가고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4년 동안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는 주민 여러분들께 행사 부천시에서 말했던 행사 공간, 우리 오 국장님 말씀하셨던 공원의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어느 주민분들께서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갈지 이게 뭐 지역 이기주의로 자칫 잘못하면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알지는 못하고 계세요. 현재 예.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로 인해서 기부 체납이 들어오고 기부 체납 시설이 어디에 지금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직 많이 전달을 되지 않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토대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보시고 관심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천시가 이제 준공 이전에 네. 이제 의회의 의결을 얻는 방향으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 사이에 공공기업 협약의 이제 목적물이 일단 컨벤션 센터인데 네. 그 내용물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남아 있죠? 일단 법적 절차에 예.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예. 당연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자도 사업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공사 기간을 언제까지도 딜레이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의회 의결을 빨리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거기를 공사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 뭐 입장도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되겠지만 그 시설에 이제 대단지잖아요. 1,860세대, 1,9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내에 이제 모든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고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세일 앤 리즈백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홈플러스가 또 판매 시설이 이제 그냥 재입점하는 걸로 이제 돼 있거든요. 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지 내에 또 판매 시설, 대규모 유통센터가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지 내에 무상 기속을 받을 만한 아마 토지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동 호수공원을 찾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 사실은 그 삼보판지 같은 경우도 공공기여로 이제 기부 채널 받았을 때 돈으로 받았습니다. 돈으로 받은 것은 뭐 전혀 이제
공공기업 시설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받았는데 뭐 이 부지도 이 상동 홈플러스 관련해서도 기부 체납을 뭐 돈으로 받으면 되죠. 그러면 345억 상당이기 때문에 그럼 345억을 내놔라라고 또 뭐 부천시의회가 제안한다면 컨벤션 센터를 지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돈을 내놔라 한다면 뭐 그런 제안들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시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협약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토크 부천 상동 홈플러스 새로 짓는 이후에 공공기업 협약과 관련된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